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를 체험하는 달서구 청소년의회가 열렸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똑같이 체험하고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기초의원으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꿈을 내비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2025년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제2회 달서구 청소년의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의회 구성원인 의장과 의원은 물론 집행부에 해당하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들까지 모두 앳된 얼굴의 중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체험 성격의 이벤트이지만 학생들은 실제 의회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정 질문이나 조례안 발의를 체험할 때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를 다니며 실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현안들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특권이자 꿈을 키우는 장소인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이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고 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통학로 불법 주차 근절 대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같이 평소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선생님께 교통 업무를 전가하자는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책임과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체험한 중학생들은 자신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돼서 뭐 정책이나 건의사항 같은 게 실제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기초의회 구성원이 되어보고 싶다는 꿈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뭐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해보니까 나중에 커서 한번 의회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달서구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본회의장과 대회의실 등 의회 내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까 전에 좀 전에 있어서 간단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달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이들이 중앙 정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회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수출 기업의 70%가 미국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벌써 미치고 있는 건데요. 기업들은 특별한 대응 전략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구 지역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4%가 관세 인상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10% 이상, 20% 미만 감소했다는 기업이 21.1%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감소했다는 기업도 16.9%로 나타난 반면 증가했다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누계 기준 대구 지역의 대미 수출액은 11억 93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습니다. 또 응답기업 4곳 중 3곳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직수출을 하거나 현지법인 운영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26.7%, 미국 수출 기업에 부품 또는 원자재를 납품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46.6%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상호 관세 15% 부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77.2%에 이르는데 감소폭은 5% 이상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1%를 차지했지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판매 감소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 납품 물량 감소,
원부자재, 초달 비용 상승 순으로 우려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는 45.5%가 특별한 전략 없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고, 원가 절감 노력 43.2%, 공급선 다변화 및 원부자재 대체 조달 30.7%, 대체 시장 발굴 22.7% 순으로 답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지역 수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금융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체 시장 개척 지원과 품목별 관세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회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됐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오는 8일 조례 폐지 여부를 놓고 심사를 벌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폐지 여부가 이달 대구시의회에서 가려집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8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심사합니다. 이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민 14,000여 명이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청구한 데 따라 대구시의회가 안건을 정식 상정한 겁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선 상정하지 않았다가 이번 9월 임시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현재 대구시 의원 33명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은 32명,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청구인 대표로 시의회에 청구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조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 14,000여 명이 동의를 받아서 이제 폐지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대구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 조례안을 폐기를 시키면 그거는 좀 시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최소한 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까지 가서 좀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진술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에서 최종 부결이 될 경우 9월 정기국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소유의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의 철거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와룡산 일대에 해충인 노린재가 창궐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달서구가 일단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제는 노린재의 활동을 억제하면서도 산 중턱에 서식하고 있는 노린재가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방제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룡산을 뒤덮은 노린재를 퇴치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달서구는 방제 인력 15명, 2.5톤 방제 차량 2대, 분무 살포기 7대를 와룡산 일대에 투입해 노린재 퇴치에 나섰습니다. 방제는 정상부 헬기장에서부터 능성부를 연결하는 등산로에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산 중턱 쉼터와 자락길에도 약품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살포된 약품은 사람에게 해가 적은 저독성 약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치는 약재는 저독성이라서 인체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 최대한 약을 뿌린 주변에는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산행 이후에는 충분한 샤워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특정 해충만을 위한 방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익충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방제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방제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노린재가 민가로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노린재가 민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와룡산과 주택가 사이에는 방제차를 동원한 방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제의 목적은 노린재의 살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동을 억제하고 주택가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데 집중됐습니다. 오늘 방제 이후에 다음 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고 발생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제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병해충 전문가들은 와룡산에 노린재가 창궐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이르면 이달 말쯤 계절적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계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6%에 달해 대구 기업들에게 주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조사했더니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습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7.9%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응답은 32.1%에 불과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부정적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과 유통업도 부정적 인식이 52.4%와 52.9%로 과반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한다는 건 아주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직업 만족도 증가를 꼽았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6.2%를 차지한 반면 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3%에 그쳐 주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시 기업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인건비 32.8%, 납기 또는 공기 25.9%, 생산성과 인력관리가 각각 2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장려금 지원이 50.1%를 차지했고 세제 혜택, 업무 프로세스 및 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정보 제공,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순으로 요구했습니다. 주 4.5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임금 보전 그리고 세제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업 경쟁력 유지와 일생활 균형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로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고 2년 이내 25.9%, 6개월 이내 15.5%, 3년 이내 13.8%, 3년 이후 10.3% 순이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붐 달서 정책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출산과 결혼, 육아 등 12개 분야별 핵심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앞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서구가 추진하는 이른바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달서구만의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붐 달서 프로젝트는 대구 최초의 출산 정책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이 오는 20일 한글날을 기념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한글 놀이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과 훈민정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 우리말로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를 작성하고 각 가정만의 독특한 가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말을 소재로 한 키링, 팔찌 제작 등의 창작 활동이 더해져 참가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생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5일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남구청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전국 대학생 총 21팀 30명이 예선을 치렀고 이 가운데 5팀이 본선에 진출해 독창적인 AI 활용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본선에서는 심사위원단과 함께 남구의 중고등학생 500여 명 현장 투표에 참여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을 선정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대회사에서 이 대회가 청년 인재들의 창의적 도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덕회 2025년 3, 4분기 정기회의가 5일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열렸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과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남구 창업 플랫폼 조성,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 건립 등 남구의 주요 구정 성과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구청은 주요 사업 보고를 통해 2025년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구민 약 80%가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밝혔고 제37회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025 달성대구 현대미술제가 오는 13일 개막해 한 달 동안 강정부 디아크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미술제는 14번째로 열리며 총 17팀의 작가가 참여해 주각, 설치, 사진 등의 다양한 작품 21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7월부터 8월까지 신천 물놀이장에서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며 434건의 응급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총 2건의 병원 이송과 934건의 안전조치로 시민의 안전한 여름 물놀이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서대구 중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아이비로부터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2년 아이비 관심학교로 시작한 이래 평생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로 서구에서 중학교 과정으로는 유일하게 인정받았습니다. 2025 달서 평생학습 축제가 27일 월광 수령공원에서 열립니다. 배움으로 20년 함께 여는 달서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평생학습 동아리 성과 발표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9월이 열렸습니다. 9월 됐다고 왠지 기분은 좀 더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계절이 바뀌면 공연장도 활기를 띠죠. 이번 주에는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무대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요. 우리 소리를 다르게 만나볼 기회인데요. 문학 속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무대는 창작 코믹 오페라 놀부전입니다. 이름이 뭔가 좀 이상하죠? 주인공이 놀부입니다. 왜 다들 흥부와 놀부 읽으면서 놀부에게 공감해 본 적 있잖아요. 일단 놀부는 욕심쟁인데요. 이번 무대에서 놀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작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흥부는 착하지만 현실에선 어쩐지 답답한 동생으로도 보입니다. 놀부전은 판소리 흥보가를 오페라로 재해석했는데요. 아름다운 노래와 코믹한 연기가 만났고 우리 민족의 해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쾌한 웃음을 짓다가도 순간순간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 싶은 공감도 스칠 거고요. 단순한 해학극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공연 놀부전은 9월 4일과 5일 대구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무대에 오릅니다. 두 번째 무대는 황세희 소리꾼의 프로젝트 독창. 이름만 들으면 혼자 서서 노래하는 무대처럼 들리지만요. 판소리는 사실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다고 해요. 함께 호흡하는 북, 소리를 듣고 추임새를 넣어줄, 공감해줄 관객이 있어야 진짜 판소리가 된다는데요. 무대의 주인공 황세희 씨가 혼자 또 같이 판소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왠지 외로운 수행을 할 것 같은 소리꾼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함께 노래하고 같이 하는 진짜 판소리를
그림을 그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사랑가, 제비 후리는 대목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에 바이올린, 첼로 같은 서양 악기가 더해집니다. 판소리의 깊이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전통의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은 9월 6일 대구 음악창작소 창공홀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 무대는 트레덜반의 K-악가무. 전통악기와 현대악기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춤과 노래까지 어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너무 신나겠죠? K-악가무는 그런 우리 민족의 흥을 지금 현재로 그대로 가져온 무대입니다. 공연을 만든 팀 이름이 트레덜반, 이름이 좀 독특하죠. 트레디셔널과 현대, 어반을 합쳐서 지은 전통하는 요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전통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쓰는 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 장단 위에 드럼과 기타, 건반 같은 현대적 악기가 더해집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곁에 있어야 할까? 이 무대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전통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어진다는 답을 직접 보여줄 겁니다. 전통과 현대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시간, 웃음을 주고 울림을 남기고 우리 뿌리를 다시 느끼게 하는 공연들이 9월의 첫 주 대구 공연장을 채웁니다. 이번 주 전통이 들려주는 새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